로그에는 밑조건하고 진수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로그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찾아라 그러면 밑조건이랑 진수 조건을 점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밑은 이미 2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볼 거 없고, 진수로 적혀 있는 x-2만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 만족시키면 되니까 정의역은 2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진수만 보시면 돼요. 로그에 해당하는 진수만 보면 4-x가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x는 4보다 작은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진수를 찾기만 하면 되죠. 진수는 3x가 진수니까 3x가 0보다 크면 돼. 그럼 x는 0보다만 크면 돼. 이런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진수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돼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제곱하면. 그러니까 근데 단 뭐만 아니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3이면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만 아닌 모든 실수면 요 안에가 음수더라도, 설령 요 안에가 만약에 x에 마이너스 5 이런 거 넣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되더라도 그거에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0이 안 되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5번도 보시면 여기에 요 진수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건드는 이유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먹어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올 거고, 그럼 그 다음 시간 문제가 좀 지장이 없어서 가지고 이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진수면 얘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큰 거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풀려면 고1 때 배운 2차 부등식을 떠올려야 돼요. 2차 부등식을 떠올리려면 얘를 일단 인수분해 해야겠죠. x-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게 양수가 되려면 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해 보세요. x 그리고 해당되는 숫자 마이너스 1하고 3. 자, 0보다 클 때는요, 이거의 양쪽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로 답을 했었고, 만약에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사이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이값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답이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큰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겠다. 아시겠죠? 이거 했던 거는요, 어디서 했었냐면 2차 함수를, 왜냐면 2차 방정식은 사실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리고 2차 함수의 0보다 큰 부분이면 이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는 부분, 그럼 이쪽이랑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0보다 작게 있는 부분은 이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지금 요 설명이 딱 들었을 때 저거 봤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꼭 예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아시겠죠? 이거 꼭 해주시고, 나 이 부분이 들었는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할만하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런 문제에서 2차 부등식 만약에 뭐 이렇게 A로 넣습니다.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뭐 로그가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진수면. 그러기 위한 A의 값, 이런 거 찾으려면 2차 함수 그래프인데 2차 함수는 이렇게 떠 있는 그림도 있고 붙어 있는 그림도 있고 점이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그림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차이는 뭐냐면 판별식으로 구분했었어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떠 있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모든 게 0보다 크려면. 그래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가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뭐 예. 지금 요 정도만 적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 나 저거 진짜 싫어했는데 한 친구도 있을 테지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는 한번 돌아봐야 그 다음 수업이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예고편
개념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역 구하기, 로그 함수의 정의역 구하기는 방금 봤듯이 밑조건과 진수조건으로 찾아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2차식이 나오면 옛날 게 좀 짬뽕이 되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지수와 로그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방정식을 풀 거고요.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 거예요. 근데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 늘상 했던 거 등호가 있는 식이었고요. 부등식은요, 이런 부등호, 작거나 같거나 또는 뭐 크거나 같거나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싫어하는 방정식, 부등식까지도 막 나오고 지수 로그랑 합쳐진다니까 미치겠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일단 뭐 원리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이제 그림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수함수로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얘기했지만 뭐 2의 x제곱이 8 나오는 x의 값, 그때 옛날에 베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수로처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건 베라를 얘기했을 때 베스킨라빈스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그럴 때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방정식도 똑같아요. 2의 x제곱이 8 되는 x의 값이 만약에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돼, 이러면 이 방정식을 푸는 의미가 없죠. 누구는 3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5라고 말하고 저는 4인데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다 답이야. 그럼 막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지수함수 그래프. 이 함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8이 나온다라는 건 y 값이 8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8이 나오는 요 직선, 8일 때, 그러니까 8 나오려면 x가 얼마여야 돼 했을 때 요 직선이 만나는, 그래프와 만나는 저 점은 몇 개 존재해요? 단 하나, 1라라고 쓸 뻔했네요. 단 한 개 존재하게 되죠. 그래프 특성상, 그렇죠? 저 빨간 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빨간 줄이 샥샥샥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 저 검은색이랑 만나는 점이 단 한 점에서 항상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y의 모든 값에 x의 하나 값이 하나로 다 대응이 돼요. 아시겠죠? 저 밑에 약간 그림이 이제 경사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그때 그림에서 봤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겹쳐 보이지만 그림의 특성상 좀 그런 거고요. 확대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수 방정식에서 x값은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자, 로그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 어떤 y 값에 대해서 요거 나오는 x 값 찾아볼래? 그러면 당연히 하나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풀면 8 나오는 x 찾으려면 이 8을 똑같은 비트로 통일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자, 2의 어떤 거듭제곱, 2의 어떤 거듭제곱이면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x에 뭐 넣어야 3 나와? 그러면 x에 3 넣어야 3 나와? 이렇게 단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느낌만 가져가세요. 지수함수에 어떤 y값이 대응하는 게 단 하나씩만 존재하니까 방정식으로 충분히 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짧게 나온 건 y는 2의 x제곱은 1대1 함수이므로 1대1 함수라는 말이 x 하나의 값에 y 하나 값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해는 얘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생각 열기에서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있는,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은 이렇게 푼다. 여기 보시면 이걸 해석하자면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만 비교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만 같다고 놓으면 된다. 자, 그래서 풀려면요, 얘예요. 자, 풀이 방식은 지금 좌변은 2의 x제곱이고 오른쪽은 32분의 1이잖아요. 32분의 1도 2의
몇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지수끼리 같게 놓으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32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5제곱이죠. 근데 2의 5제곱 분의 1이니까 뒤집으려면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밑이 같은 거 확인하고 등호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얘를 그냥 지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쉽죠? 자, 다음도요. 오른쪽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냥 다 똑같이 27도 그렇고 9도 그렇고 누구와 관련된 숫자죠? 네, 3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의 마이너스 세제곱해야 뒤집어져서 27 되겠죠. 자, 그럼 이거의 x제곱은, 자, 오른쪽도 바꿔볼게요. 9는 3의 제곱이고 그거의 x-5제곱이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3의 마이너스 3x제곱은 3의 2x 마이너스 10제곱 되겠죠. 요 2가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이 같네. 그러면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네 해서 마이너스 3x는 2x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5x는 10 이렇게 넘기죠. 그럼 x는 2, x는 2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수 방정식은 너무 쉽죠. 그냥 모양 맞춰놓은 다음에 맞았어? 그럼 지수만 따로 떼서 비교하면 됩니다. 난이도 할만하죠. 엄지 또는 박수요. 할만하면 엄지 아니면 박수. 네, 엄지가 많길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결코 우리 지수 법칙이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엄지가 많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스스로 쭉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뒷번호로 갈수록 조금 어렵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3의 x제곱 건들 거 없죠? 81은 우리 늘상 했었죠. 3의 4제곱. 그러니까 x는 4다. x는 4. 1번 같은 문제야 뭐 껌이죠. 2번 문제 보시면 4랑 8, 4랑 8. 자, 뭐와 관련돼 있죠? 2의 제곱이고 그거에 x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그냥 괄호로. 가능하시겠죠? 2의 세제곱이고 괄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이 같으니까 2x 플러스 4는 3x 마이너스 6으로 같고요. 넘기면 x는 샵 넘기면 10 나오겠습니다. 방정식 푸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건 선생님이 암산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죠? 나중에 한번 따라와 수업 끝나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걸로요. 자, 여기도 보시면 뒤집어져 있지만 16과 63만 보면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쟤도 2의 몇 제곱이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얘는 4의 제곱이지, 얘는 4의 세제곱이었어. 자, 둘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2의 거듭제곱으로 볼게요.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x 플러스 2만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면서 x만 곱해지는 꼴이 되겠죠. 근데 4x로 풀면요, 4의 몇 제곱으로 보신 분들은 4의 마이너스 제곱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x 플러스 2는 또다시 4의 저기는 세제곱이었으니까 3x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어느 풀이가 뭐 틀렸다 맞았다 없어요. 그냥 숫자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얘 결국에 풀이는 다 하나로 합쳐지는데, 위에도 뭐 어떻게 맞춰줄 거냐면 마이너스 4x 괄호 풀지 않을게요.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x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하나로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2의 x 플러스 2는 3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얘는 여기 있는 지금 요렇게 푸는 애랑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있네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안 썼네요, 선생님이. 네. 결국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볼 것이냐 4의 거듭제곱으로 볼 것이냐 아무 상관없다. 제대로만 보자. 자,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부터 푸나 여기서부터 푸나 답은 똑같겠죠. 그래서 풀면요,
여기 정리하면 2x 플러스 4는 3x니까 x는 얼마다? x는 4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풀어서 좀 헷갈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식적인 풀이 뭘 필기하지 하실 거면 차라리 요만큼을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 요렇게 보고 여기로 와서 정리해서 풀면 제가 답이 됩니다. 자, 4번 역시 뭐 문제 번호 끝번호만큼 복잡하게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쫄지 맙시다. 25나 125나 뭐에 관련된 숫자예요? 5와 관련된 숫자죠. 그럼 5의 제곱이고 3-x 좌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125는 우리 세제곱인 거 알잖아요. 근데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세제곱에 2x-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쟤를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전개하면 6 전개까지 한 거예요. 6-2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죠. 그럼 넘기면 4x는 3이 되고요. x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방정식 천천히 풀면 여기까지는 뭐 약간 중학교 1차 방정식 같은 느낌? 할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근데 익숙해질만 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자, 방정식 정리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요. 두 수의 대소비교 기억나시죠? 대소비교 기억나. y는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ax 제곱 꼴을 가지고 뭐 2의 세제곱이 크냐, 뭐 2의 7제곱이 크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2의 7제곱이 커. 왜? 이유는 자, 여기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증가함수 모양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큰 게 커. 그랬었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을 해보면 다시 한번 지수함수에서 대소비교를 할 때는 이 a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요 지수가 큰 게 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4제곱이 크냐 2분의 1에 16제곱이 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큰 게 더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했었죠. 그것처럼 이제 지수 부등식에 와서도 결국엔 누가 중요하냐면 밑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지금 a의 x1이라는 애랑 a의 x2라는 애가 크기가 이렇게 된다 하면, 자, a가 1보다 큰 거,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먼저 확인해서 지금은 무슨 함수?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큰 게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수끼리만 비교하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큰 게 크니까.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즉 감소함수인 상황에서는 x1과 a의 x2 제곱이 이런 지금 부등호, 요 부등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수의 부등호는 어떻게 될 거냐면 x1이 더 커지겠죠. x2보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요 위에 걸로 볼게요. 숫자로 2분의 1, 2분의 1일 때 보시면 얘는 1보다 작네. 그럼 감소함수네. 그러면 지수끼리의 대소비교 4보다 16이 크잖아요. 4보다 16이 큰데 실제 지수로 들어갔을 때 값 부등호는 바뀌어 있잖아요. 요런 차이를 보시란 얘기예요. 4랑 8로 나와 있는데 얘네 모두 2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빠르게 그냥 전개를 훅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이 어떻게 돼? 밑이 1보다 큰 2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그대로 지수에도 적용이 돼서 오른쪽 큰 게 큰 걸 거야. 그러놓고 풀면 이제 이거 한번 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이 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지수 부등식이에요.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5분의 1이랑 25분의 1이잖아요. 둘 다 뭐와 관련됐다? 5분의 1이고 25분의 1이니까 5와 관련돼서 5분의 1에 x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되고 25분의 1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밑이 뭐예요?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니까 이 부등호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뀌어서 이렇게 돼.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 x는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야. 이렇게 풀면 돼요. 그쵸? 해 맞죠? 뭐가 잘못됐는데요?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얘는 그냥 5분의 1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냥 2인데 그냥 2x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2x가 될 거고 넘어오면 여기부터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넘기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네요. 이렇게 암산의 단점 가끔 틀린다. 네, 어쨌든 되셨나요? 어쨌든 핵심은 루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1보다 크면 증가니까 그대로 부등호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서 이게 뒤집어져서 간다. 하지만 문제 2번 풀 때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1번부터 보시면 둘 다 30이나 128이나 2와 관련돼 있네요. 그죠? 32는 2의 5제곱이고요. 2의 x 이렇게 가고 얘는 2의 128 7제곱인가요? 7제곱 맞을 거예요. x 마이너스 3 그러면 2의 10x 7x 마이너스 21 아이고 이렇게요. 그럼 밑이 2니까 증가함수네. 그럼 얘는 그대로네. 이렇게 해서 7x 마이너스 21 넘어가면 3x고 마이너스 21 그래서 x 넘기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바로 저 부등식의 해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 풀이를요 제대로 하면 일단 요 루트 3분의 1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으로 해서 x를 곱하겠죠. 그 다음 9분의 1은 3분의 1에 제곱으로 해서 분배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감소함수네.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네. 그러면 2분의 1x 부등호 방향은 바뀔 거고 2x-6으로 풀 거야. 그럼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x 4x-12 넘겨. 그러면 3x는 12보다 작아. 그러면 x는 4보다 작아. 얘가 바로 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이 추천하는 풀이에요. 추천하는 풀이. 왜냐면 이런 사고가 돼야 로그 함수에 가서도 이 비슷한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FM대로 추천하는 풀이고요. 약간의 그런 거 필요 없고 좀 빨리빨리 푸실 분들은 이렇게도 풀어도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푸냐면 우리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그냥 뒤집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저 9분의 1도 3의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분수가 나오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위에 있는 문제도 5분의 1을 그냥 5의 마이너스 1제곱 25분의 1도 5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그냥 뒤집어서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면 돼요. 자, 뒤집어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그럼 얘는 양수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무조건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다시 바뀌어서 4x 마이너스 12 이게 나와요. 결국엔
그럼 어디랑 같나 보시면 결국엔 여기 있는 풀이랑 똑같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똑같아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아 분수 나오는 거 싫어 나는 그냥 뒤집어 줄래 하시면 밑은 당연히 1보다 커지니까 그냥 부등호 그대로 가진다. 그러니까 부등호를 바꿨다가 안 바꿨다가 바꿨다가 안 바꿨다가 이렇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풀이는 아시겠죠? 첫 번째 풀이는 밑이 분수면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점이 있지만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뒤집어 버릴래 1보다 크게 만든 다음에 풀래 하면 부등호 방향은 항상 유지가 된다 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뭐 우리가 앞으로의 활용력을 봤을 때는 2번 풀이보다는 1번 풀이로 일단은 좀 연습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땐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를 기준으로 푸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교과서에서 봤던 건 유형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꼴이에요. 어떤 지수에다가 아니 밑에다가 위에 지수에 식이 들어가 있고 는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는 꼴이 연습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쉬웠잖아요, 그죠? 얘를 보면 뭐 3x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27의 x제곱이니까 그게 243이래. 243은 3의 5제곱이 돼요. 왜냐면 3의 4제곱이 81이잖아요. 81에 3 곱하면 243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뭐 암산을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봐서요. 243 하면 5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x는 3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3번도 바꾸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지 뭐. 근데 그게 2랑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은 1이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끝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라서 왼쪽 유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른쪽 유형은 뭐냐면요. 어떤 밑에 지수도 식이고 다음 나오는 밑에 지수도 식이에요. 식 대 식이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아까 했었나요? 네,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이제 변형된 유형인데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얘는 3의 3이고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이니까 지수끼리만 정리하면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끼리는 더하니까 그쵸? 그러면 넘기면 x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조금씩 변형이 들어오죠. 자, 5의 x제곱은 건들 거 없을 것 같고요. 0.2는요. 5분의 1로 바꿔주면 5분의 1에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다시 5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숨 쉬면서 천천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차식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이 문제까지만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마이너스에 1 플러스 2x 바로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돼요. 2차 방정식 뭐까지 거 풀면 되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깔끔하네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2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 기분이 좋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사실 지수의 식이 뭐가 나오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운 것만 나오면 여러분들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연습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린 방정식보다 뭘 더 어려워할 거냐면 부등식을 조금 더 어려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3의 2x제곱 건들 거 없고 729 이거 모르겠네요. 아까 243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장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 3 곱하면 되겠지. 아까 243이 3의 5제곱이었으니까 얘는 3의 6제곱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1보다 큰 3이니까 증가함수 그럼 부등호 그대로 그래서 3보다 큰 애 끝입니다. 쉽죠? 밑에 가서요. 자, 얘는 2분의 1이네. 선생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럼 감소함수 부등호 바뀌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 절차는. 근데 64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 어떤 결정을 하냐?
나는 2분의 1로 통일할 거다 또는 나는 2로 통일할 거다 결정하고 그냥 거기에 맞게 풀면 돼요. 첫 번째, 나는 2분의 1로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좌변은 손댈 게 없겠죠. 근데 오른쪽에 애를 뭘로 바꿔줘야 돼? 2분의 1로 바꿀 거면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64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6인데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꿔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아로 푸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나는 결정을 2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저 왼쪽을 바꿔주는 거예요. 왼쪽을 바꿔주고 오른쪽은 2에 6제곱 이렇게 푸시면 밑이 2니까 1보다 크네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걸 그대로 부등호 방향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x는 넘기고 어쩌고 하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요? 답은 똑같죠? 답은 똑같지만 풀이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3번도 아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옆에도 이제 지수의 식이 돌아와 있는 건데 살짝 어려워 보이겠는 것만 해볼까요?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분수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2로 바꿔서 할 거냐.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추천은 양쪽이 다 분수로 돼 있을 땐 그냥 분수로 가보세요. 분수로.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제곱일 거잖아요. 그럼 분배하면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부등호 그대로 해서 2분의 1에 루트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x가 5니까 한 번만 더 쓰면 2분의 2일에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밑이 같으면 증가냐 감소냐 판단을 하시고 감소니까 지수끼리를 쓰는데 부등호 방향은 뒤집어줘라. 감소니까요. 그럼 넘기면 3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할만하신가요? 그럼 4번도 뭐 얼핏 보이지만 지금 소수가 나와 있지만 걔도 분수로 바꿔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죠.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답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걸로요.